특징,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특징 어떻게 또 나누는지가 보도록 합니다. 원통형하고 수관형은 큰 특징 나누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일러 종류마다 또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일러 종류는 원통형 이쪽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관형. 원통형과 수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수보일러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원통형은 2평이 있고 횡형이 있어요. 2평과 횡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2평은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횡형은 옆으로 이렇게 뉘어있습니다. 이평과 횡형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평을 한없이 높게 만들 수도 없고 여기 폭을 또 넓게 하기도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 예전에 어떤 보일러 저 선열 때 로마 시대 보일러가 2000년 전에 있던 보일러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구리로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보일러 선진하는 CF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냉동기는 20세기 무렵에 본격적으로 기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일러는 2000년 전에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렇다 해서 보일러가 더 옛날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건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됐다.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서 발전은 더디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나와 있는 산업용 보일러의 원형 이런 모델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20세기 전후 직전하고 그 후에 발달이 됐고 지금 21세기 들어가기 전에 20세기 후반쯤에 마지막으로 개발된 보일러 형태는 관류 보일러라고 하는 보일러예요. 현장 가면은 관류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관연도 보면은 막 15년 전했지, 20년 전했지 이런 문제를 막 그냥 관연도가 오래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류 보일러라고 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잘 보일러가 상용화 안 되기 때문에 꿈의 보일러. 지금은 관류 보일러가 매번 나오죠. 자, 2평과 횡형은 보일러의 역사상으로 보면 2평부터 개발이 됐어요. 로마 시대 보일러가 2평 보일러였죠. 가장 초기 시대 보일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관형은 단이 반듯반듯한 게 있고 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직관식이 있고 곡관식이 있어요. 직관식, 곡관식. 또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반 모양이 아니라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렇게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직관식 여기에다가 이제 직관식, 곡관식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직관식, 곡관식, 강제순환식 굳이 자연순환식 그렇지 않고요. 자, 원통형 2평이 보일러의 역사에 실효격이다. 그냥 통에다가 놔두고 물 담고 밑에다 그냥 불 뗐어요. 쉽게 말하면 밥통의 원형이죠. 네? 그냥 냄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모양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입체로 보면은 외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를 이렇게 하부를 동그랗게 뚫고 연통을 가운데다 놔요.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야.
연소실인데 희한하게 명칭이 많아요. 연소실이 가장 대표적인 명칭인데 조그만 연소실은 그냥 화실이라고 해요. 불화자를 써서 화실. 그래서 기술 서적에는 화실로 나오기도 해요. 화실. 알겠죠? 화실. 그리고 이것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공간을 두고 여기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뜨거운 연기가 가운데로 이게 연통을 향해서 이렇게 줍니다. 물론 물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최대 단점은 일단 간단하죠. 간단하죠? 모양 간단하죠? 밑바닥 좁죠? 아무데나 설치 면적이 좁으니까 놓기 쉽고. 근데 최대 단점. 이게 불을 떼면은 가운데로 그냥 소방하게 뽕 빠진다. 그래서 열 손실이 너무 높아요. 열 손실이. 불을 떼면은 그냥 쑥 나가죠. 근데 이 재밌는 구조가 집에 있는 가정용 보일러의 기름 보일러의 거의 99%가 이런 구조다. 일반 가정용 보일러는 사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기본 구조. 그래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구조여서 효율이 가정용은 형편없어요. 보일러처럼 외연기관, 밖에서 연소시키는 이런 기관일수록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 흡수가 잘 됩니다. 자동차는 내연 기관이라고 해서 엔진 속에서 폭발하는 그런 방식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불을 떼는 방식의 외연 기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이 나가는 코스를 따라가면서 열을 빨아들이는 별 희한한 장치를 다 다루고 그래도 흡수가 안 되면 불 끝까지 따라가면서 열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따라요. 연기가 나가든 말든 송풍기로 뺀다고 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소실에서 불을 뗄 때 나오는 모든 열을 거의 100%가 90몇 프로 되게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사업용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훨씬 효율이 어쩐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량이 커질수록 보일러가 용량이 커지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면 용량 키우려면 안 돼요. 효율이 형편없는데 용량만 크게 한다 그러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짜디 짠 것을 여러 개를 넣는 게 낫죠. 그런데 짜디 짠 것을 여러 개를 넣는 게 아니라 큰 것을 하나를 딱 넣는 것이 효율도 좋고 유지가 좋아요. 그래서 보일러는 원통형 보일러보다는 수반형 보일러가 효율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런가? 불을 떼면 원통 보일러는 뭐가 좁다고? 전열 면적이 좁다. 열을 전달하는, 열을 흡수하는 밑바닥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대부분 많은 열이 어디로 나가냐? 배기가스로, 불도로 나가버려요. 이제 수관 보일러는 파이프에서 전부 다 열을 흡수를 해서 그만큼 열 흡수 속도도 빠르고 손실이 적어요. 불도로 나가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관 보일러 쪽이 훨씬 효율이 좋다. 수관 보일러 중에서도 최근에 개발된 관리 보일러는 가장 효율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로마 시대에 개발된 이 보일러 형태, 원형이 바로 이런 보일러 형태이고요. 이 몸뚱아리 본체가 청동제로 만들어져서 우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2000년이 지나서도 발굴을 해보니까 남아있더라. 이런 거죠.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목욕탕 물 끓일 때 쓰였단 말이죠. 화산 폭발해가지고 미친 도시 있죠? 폼페이. 네, 거기 화산재 속에서 이렇게 탄행 시설들 보면은 이런 가열들이 있다. 근데 정말 허망하죠. 왜? 열손실이 크죠? 그렇죠? 왜 열손실이 커요? 연소가스가 가운데 연통을 타고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네? 빨리 빠져나가. 따라서 이것을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 좀 붙잡아 줄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개발된 게 이런 걸로 했어요.
똑같이 연소실을 만들 때 밑에 하부는 뚫고 가운데를 커다랗게 뚫을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느다란 파이프로 빼가지고 연탄구녕 빠지듯이 이렇게 가느다란 관으로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불을 떼면은 불이 접촉할 면적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측면으로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이 전부 다 여기가 다 접촉하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다 접촉하겠죠? 네. 이런 데를 접촉하는데 이렇게 물을 다 채우면 온수보일러인데 물을 다 채우지 않는 것은 증기보일러예요. 물을 다 안 채웁니다. 증기보일러는 왜? 증기가 나와서 증기가 저장이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다 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 위쪽에 반들이 열받는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구멍이 좁은 데다가 천천히 빠져나가기까지 좋고 물을 잘 이렇게 열을 전달해서 요것보다 훨씬 물이 잘 끓게 만든 건 좋은데 위쪽에 떠있는 이 빈 반들이 물하고 접촉하지 않고 이게 연소가스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좁으니까 지체하다 보니까 위쪽에가 열받아요. 이런 연기가 통하는 이런 관들, 위쪽에 있는 이 연기가 통하는 관들을 뭐라고 하냐? 연관이라고. 안 어렵죠? 연소가스가 통하는 관을 뭐라고 한다고? 연관이라고 한다. 그럼 물이 들어있는 관은 뭐라고 그래요? 수관. 이것도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틀려. 연관 속에는 연소가스, 수관 속에는 물이 들어있죠. 이렇게 쉬운 영어로 하면은 금방 알아요. 근데 꼭 뭐라고 나오냐면 수관 내측에는 보일러 수가, 수관 외측면에는 연소가스가, 내측면, 외측면 이렇게 나니까 속에는 물 들었어요. 겉에는 불때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영어를 내측면에는 보일러 수가 접촉하고 외측면에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관의 내측에는 안쪽에는 연소가스가 흘러가고요. 바깥쪽에는 물이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 자, 이 연소실 이렇게 뻥 뚫린 이런 이 모양의 원초적인 형태가 단연용 보일러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물이 순환을 할 때 흐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흘러요. 이쪽이 뜨겁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해요. 순환 방향이. 근데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로 보면은요 물이 동시에 요렇게 뒤집어져서 이쪽에 요렇게 뒤집어져서 이 가운데 통 때문에 서로 부딪혀요. 요렇게 뒤집어지니까 요렇게 넘어올 때 가운데 밑바닥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부딪히잖아요. 위로 잘 보도록 부딪혀.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고 보일러 물은요 첫째 열이 잘 나와요. 첫째, 완전 연소. 연소가 어때야? 잘 돼야 돼요. 연소가 완전히 돼야 돼요. 두 번째, 전열면이 오염이 안 돼야 돼. 깨끗해야 돼. 알겠죠? 전열면이 어때야 돼? 깨끗해야 돼. 제가 그냥 기술 용어 안 쓸게요. 전열면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열이 잘 전달돼요. 더러우면은 튀겨나가요, 열이. 더러운 오염물질이 묻었다 그러면 자고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가 꼈다, 검댕이 꼈다. 세 번째입니다. 열 전달하면 끝났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빨로 잘 씹었어? 침 잘 섞었어? 생겼어.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장이 깨끗해야 돼. 맞죠? 그죠? 장이 깨끗했어. 거기까지 좋았어. 흡수가 잘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때요? 잘 받아요. 어? 잘 싸는 거 메가스인데 흡수된 영양분은 어때요? 혈액이 잘 공급해줘야 돼. 순환을 잘 시켜야 돼. 근데 피가 막지는 않아요. 흡수는 잘 돼. 소화는 이제 그런 양반들 있잖아요. 소화는 잘 돼요. 이제가 체압부터 몰라 이 나이에 대한 돌도 씹으면 되려까 그런데 혈액이 안 좋아. 고지혈증이야. 순환이 잘 안 돼. 피가 피떡이졌어.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건강하다는 것은 첫째 물 잘 타요. 보일러는 불 때는 거잖아요. 지금 난방설비하고 있어요. 냉동고가 끝났어요. 날도 더운데 지금 불 때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불 떼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그냥 불만 지르고 있으면은 보름에 뭐요? 이거 불깡통 가지고 불장 나는 거야. 전열면에서 깨끗해서 흡수가 잘 돼야 되고 흡수가 되면은 보일러 물이 중요한데요. 보일러 수가 순환이 잘 돼요. 이게 뭐냐? 물이 끓으면 끓은 물은 위로 올라가고 식물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계기가 보일러 몸통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사고가 생긴가 보죠. 여러분 팥죽 끓일 때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둬 아니면 막 져서? 왜 져요? 1번 잘 익으라고, 2번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말라고? 왜 누를까? 찐득찐득하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밑바닥에만 열받고 가만히 있는 거죠. 다른 데다 열 안 넣는다라고 그게 자기만 밑바닥에서 누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누른다는 표현 알아요? 물이? 설마죠. 보일러 문이 눌러요. 물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 있잖아요. 근데 계속 화력이 좋게 불때잖아요. 밑판이 과열돼요. 그래갖고 쇠가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1번 세계 최고의 비브라늄이 된다. 비브라늄 보니까 금방 눈이 반짝반짝. 맨 쇳덩어리가 비브라늄이 된다. 1번. 2번 쇠가 열받아서 녹아져가지고 노골노골해서 약해서 터진다. 사인을 주어도 안 해봐. 이게 감독 사인을 안 보면 어떡해요? 오늘 밤에 12시에 축구하는데. 자, 그래서 순환이 중요해. 근데 이것은 순환이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가운데가 탁탁 턱이 맥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순환이 되라고 요렇게 내려오면 요렇게 올라가라고 파이프, 요렇게 올라가라고 파이프, 이렇게 서로 걸치는 파이프를 설치해요. 이렇게 걸쳐 밑바닥에. 아시겠죠?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파이프 요렇게 오면 요로 쑥 넘어가게. 이 가운데 안 걸리고. 그런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연소실 상부에 뭘 설치하면 횡관을 설치해요. 그걸 횡관이라고 해요. 횡관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횡 지나가게 생겼어. 예? 옆으로 횡 지나가요. 반대에 세우는 것은 종관이에요. 종총총 서 있어요. 자, 횡관은 옆으로 횡 지나간다고요. 물 횡자로. 그리고 요것은 이제 위에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요 가운데 이 연소실에 여기도 연소실에서 불 때문에 연기가 이렇게 쫙 하는 파이프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위쪽에 있는 이 연관이 과열이 물이 안 덮여 있기 때문에 연소 가스가 빠져나갈 때 좀 느리게 빠져나가니까 위쪽이 과열이 돼요. 자, 참고로 보일러가 따뜻한 건 좋지만 정도를 벗어나서 과열이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기가 과열이 되면요, 여기가 이제 파이프가 요 부분만 늘어나고 팽창하고 물렁물렁해서 뚜껑이 막 들락날락해요. 팽창이 아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일러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보일러 종류 명칭입니다. 이제 이대로 제가 명칭을 붙여줄까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뭐 했었죠? 통 구조를 좀 바꾼 거예요. 제가 화살표 놓은 건 뭐예요? 연소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불을 뗐더니 밑에 가열을 하고 나서 여기가 다 물들었어요. 응? 여기 다 물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연기가 이쪽으로 옆으로 파이프를 옆으로 했어요. 그리고 파이프를 통과해서 여기 이제 막았어요. 판때기로. 그래갖고 불쪽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일러가 없었고요. 어? 고정 황제가 그게요. 왕궁에 그렇게 벚꽃 이렇게 폈을 때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천둥에 찌는 것 같은 거야. 잡겠죠? 자, 엔진을 돌렸더니 거기에서 발전기 돌아와서 야밤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아. 하지만 얘랑 같이 반하더라. 신세계죠? 그런 시절에 이미 서양에서는 산업용 보일러가 어때요? 개발이 되고 그것을 활용을 했다. 영화 중에 보는 마르타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화장터 731 부대의 화장터에서 실험용으로 이렇게 한 그 시체를 이렇게 막 갖다 태우고 연료도 태우고 석탄도 태우고 막 작동상에 태우고 하는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 벽에가 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일본식 보일러입니다. 다쿠마 보일러라고 하는 건데 영화를 보더라도 스쳐지나가는 딱 스냅사진 한 장에도 저기는 냉동기가 어떤 형식이다. 저건 보일러가 어떤 형식이다. 저 가스 배관이 사이 간격이 7대가 몇 미터야 되는지 저건 틀렸다. 저건 법규 위반이다. 이걸 좀 보시면서 감상하세요. 이게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직업병입니다. 자기가 직업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지면은 영화를 봐도 눈에 그런 것만 띄어요. 설비가 잘 돼 있나? 저거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는데 저거 잘못 지었구만. 저거 법규 위반인데 이렇게. 자, 요것을 이렇게 설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코큰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다고? 코큰 사람이, 코크란이 있어요. 코큰 사람이 있는데, 이 코크란이 개발한 코크란 보일러라고 해요. 자, 이제 명칭을 보겠습니다. 요것의 단점을, 이것은 어때요? 연관에, 상부, 위쪽에 있는 연관에 과열 문제를 어쩐다? 해결했다. 이제 포크란 보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다 2평이에요. 세워져 있는 2평 보일러예요. 2평인데 횡관이 있네. 그래서 2평 횡관 보일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평 세워져 있는 보일러인데 연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평 연관 보일러라고 하고요. 이 포크란 보일러인데 포크란이 개발해서 개발자의 이름을 보통 보일러를 붙여줘요. 희한하게. 냉동기는요 개발자 이름 안 붙여줘요. 자, 프레온 누가 개발했어요? 프레온이 개발했나요? 아니에요. 아모니아가 개발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터보 냉동기, 터보가 개발했어요? 아니에요. 압축기가 터보 압축이라고 하니까 터보 냉동기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스크루 냉동기는요? 스크루가 개발했어요? 스크루 영감이? 아니에요. 스크루 압축기가 붙어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냉동기는 압축기로 붙여있는데 보일러는 뭐 펌프가 달렸다, 버너가 달렸다 그런 이름으로 붙인 게 아니고 개발자 이름 또는 개발한 회사,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나 개발자 이름을 주로 붙여준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한 거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 이름 아니면 회사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개발자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포크란이 만들었다고요? 네.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모양은 2평이에요. 세워져 있어. 똑같이 이것도 연관인데요. 이 연관이에요. 연기가 흘러가는, 연소가스가 하는 연관인데 이건 세워져 있죠? 네. 종종. 이건 어때요? 연관이? 누워져 있죠? 그래서 2평 횡연관 보일러라고. 요건 그냥 2평 연관 보일러고 요것은 2평 횡연관 보일러. 그렇게 말해요. 딱 모양상으로 보면 제일 더 문제가 안 생기게 된 거.
제일로 문제가 없는 거, 사고가 안 나게 생긴 거. 그러면서도 열흡수가 제일로 확실하게 많이 될 수 있는 거. 연소가스가 빠져나가는 코스마다 다 열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된 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칠판 안 보고 끝까지 몰라. 3번이죠? 그래서 이평 종류 중에서는 이것이 효율이 가장 좋고, 효율이 가장 좋고, 이평의 최대, 이평 보일러의 최대의 특징은 뭘까? 이 이평 보일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네. 이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평, 횡관, 이평, 연관.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포크란이 있다고요? 어? 이평행관, 이평연관, 포크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효율 좋은 것은 포크란이 제일 좋다. 자, 이평보일러의 특징들 뭐죠? 설치 면적 어쩐다? 이평하고 비교를 하면 꼭 행형하고 비교해야 돼요. 널쩍지근하게 들어 누운 것하고 비교를 해요.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까? 들어 누운 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까? 들어 눕는 것이. 그래서 횡령이 설치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 설치 면적이 어쩐다? 네, 좁다. 작은 면적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설치 면적 좁은 거 하나로 작은데 협소한데 할 수 있다. 효율로 따지면은 횡령이 훨씬 어때요? 대체적으로 효율을 넣어준다. 효율이 횡령보다 낮다. 이거 낮다라고 하면 안 돼. 나온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쁘다. 횡령보다 효율이 안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겠죠? 설치 면적이 좁고 간편한 데 비해서 효율은 횡령보다 낮다. 그리고 높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막 20m, 30m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꼭대기에가 개치기가 달려야 돼. 앞제끼랑 달려. 증기 있는 데가 앞제끼도 달려야 돼. 그러는데 베이지를 않아요. 베이지를 않아. 그래서 마냥 높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은 높이가 한정돼 있다.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라고 치면 밑바닥도 좁다. 그러면 물이 적게 들어가죠. 그만큼 용량이 어때요? 작아지는. 그래서 소용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용 보일러는 원형이 다 사실 이평 보일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거 원통형입니다. 드럼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럼통 모양으로. 이 포크란 보일러는 설치 면적을 작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평 세 가지 중에서 그런 데로 성능이 좀 괜찮은 편이라 이것이 횡령 보일러가 아주 그냥 횡하기 전까지는 아주 일반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아주 끝내주는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크란 보일러가 많이 쓰였던 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좁은 협소한 장소인데 효율을 유지해야 돼요. 좁은 곳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데 효율은 괜찮아요. 그래서 선박 보조용으로 쓰여요. 기관실에서. 알겠죠? 선박 보조용으로 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박의 기계실처럼 좁은 곳, 기관실에서 저걸 설치해서 포크란 보일러로 원래 개발될 때 선박 보조용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높이를 마냥 높이면은 막 개치기고 뭐시고 증기는다 잡혀 다른 데는데 베이지도 않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포크란 말고 옆에 있던 양반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위로 오지 말고 이걸 통을 길게 하면 되지 않냐. 괜찮아. 어디로 빼요? 요로 빼. 자, 필기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횡령보일러의 첫 스타트 형태가 나온 거예요. 포크란 보일러 때문에 횡령보일러 옆으로 뒤로 미는 거예요. 계속 통을. 그럼 물이 더 많이 넣잖아요. 연소리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커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령보일러의 원형이 시작된 거예요.
보일러 역사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 그림과 함께 그냥 이해를 쫙 하고 넘어가면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